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인간관계 기술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할 2023-1162 우정아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저희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본 뒤 김순남의 10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한 후 각각의 기술들이 부족한 이유 또는 우수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각의 기술들을 향상할 수 있는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저의 실천 및 효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론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및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제 감정이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데 적극적이보다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제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스스로 표현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혼자 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팀원들과 소통으로 인한 오류가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독립적인 성향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저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업 과정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제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희생적인 행동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스로 희생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김순남의 10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한 표입니다.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경청은 우수함으로 4점, 공감은 보통임으로 3점, 다양성 인정은 미흡함으로 2점, 개방은 보통임으로 3점, 칭찬은 우수함으로 4점, 표현은 미흡함으로 2점, 감사는 매우 우수함으로 5점, 봉사는 매우 미흡함으로 1점, 용서는 미흡함으로 2점, 조절은 보통임으로 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로는 다양성 인정, 표현, 봉사, 용서이며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은 공감, 개방, 조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은 경청, 칭찬,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이 부족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은 다양성 인정, 표현, 봉사, 용서로 총 4가지입니다. 먼저 다양성 인정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 기술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봉사 기술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남을 먼저 돕기보다는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용서 기술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로는 공감, 개방, 조절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는 공감을 잘하는 성격인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땐 상대를 공감할 심리적 여유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어 공감을 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개방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잘하는 성격이 있지만 제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방어기제가 나타나 저를 크게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3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절도 평소에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는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3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이 우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로는 경청, 칭찬, 감사 총 3가지이며 경청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저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잘 인정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사소한 도움에도 타인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향상 방안입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 향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인정 기술의 향상 방안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 팀 프로젝트나 여행 등을 하며 관점을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 기술의 향상 방안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저의 감정과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 기술의 향상 방안으로 봉사를 나눔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 기술의 향상 방안으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 인정해주는 태도를 길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불편한 상황이라도 작은 범위부터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절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만의 감정 조절법을 구축하여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 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청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청 후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버릇을 들여서 앞으로 더 경청 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칭찬이 빈말처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그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감사 기술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천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의 실천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인정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저와 생각 및 가치관이 다른 상대와 회의할 때는 바로 의견을 반박하기 전에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판단력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이 줄어들고 협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워, 이건 불편해 등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저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대충 넘기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타인을 돕는 경험을 통해 뿌듯함을 쌓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과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서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고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과거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의 실천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공감보다 조언이 먼저 떠오를 때는 말을 멈추고 듣기만 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고 이로써 나타난 효과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방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범위부터 진정성 있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조절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한 뒤 정리해서 말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고 말실수로 인한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의 실천 및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청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경청 중 눈을 맞추며 중간 짧게라도 반응해주는 방법이 있으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상대방과의 친밀감이 더 올라가고 신뢰 형성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작은 성과와 노력에도 칭찬해주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이 있으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타인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협업시 능력이 향상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 있으며 이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감 및 의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인간관계론 수업을 들으며 타인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저도 몰랐던 저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작은 수고에도 고마워라고 말하며 경청, 칭찬, 감사 표현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온 반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아직 서툴렀고 봉사나 용서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행동보다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앞으로는 저와 다른 의견이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또 솔직하게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팀플C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과 특성상 팀플이 많아 의견 충돌이 종종 생겼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업을 통해 김순남의 10대 인간관계 기술 중 다양성 인정이 다른 기술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각자의 배경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계기로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며 팀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